동사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거는 명사적이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가야 주어와 동사의 이해를 하기가 편하다. 그죠?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 여름방학 때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구조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개념을 자기 머릿속에 개념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단어 몇 개 외워가지고 독해가 잘 되진 않아요. 그러면 명사적이다라는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명품살로 뭐 만든다? 주먹과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 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명사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낮게 단어부터 시작해서 덩어리도 있을 거고 문장 형태도 있겠죠. 이건 지금 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낮게로 생각한 것. 첫 번째 거 낮게의 단어로 보시면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겠죠. 명사와 대명사가 낮게의 단어들입니다. 요 애들이 어디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죠. 그 다음에 낮게의 단어가 아니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 두 번째 의미 덩어리라고 이야기하죠. 자, 의미 덩어리가 되려면 최소한 단어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서 의미 덩어리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러? 구 이렇게 불러요. 구. 그래서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덩어리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명사구 이렇게 불러. 그죠? 명사구에는 뭐가 있냐? 어떤 것들? 덩어리면서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 제일 간단한 녀석이 누구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의미 덩어리. 즉 이게 뭐예요? to 부정사.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죠. 이거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마치 to 부정사 의미 덩어리가 명사처럼 쓰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누구도 됩니까? to 부정사가 살짝 콜라보를 하죠. 누구랑?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그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도 덩어리예요. 근데 결국에 성격으로 따져보니까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죠? 또 한 가지가 누가 있어요? 이번에는 동명사.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동명사가 의미 덩어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나 되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투부정사가 만들어 놓은 명사구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동명사가 주어를 만들고 있어도 명사구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죠? 자, 구로 만들어진 애는 즉 의미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고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얘들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문장의 형태면서 문장의 형태이면서 명사적이다. 얘가 뭐예요? 문장 형태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러 얘를? 덩어리는 구라고 부르고 문장은 절이라고 부르죠. 그죠?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큰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명사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수차례 했어요. 사실은 이거를 자기 걸로 안 해놓으면 문법은 처음부터 똑같이. 그죠? 문법의 문외한들이 맨날 문법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공부한답시고 떠들어 보는 데가 어디야? 비동사를 떠들어 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문법의 기초가 비동사부터라는 말은
도대체 누가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문법의 기초는 바로 이런 겁니다.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문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문장의 형태이면서 명사절을 만들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처음에 접속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접속사가 이렇게 있고 문장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접속사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접속사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 그죠? 이번 기말고사에 뭐 나왔어?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밑줄친 that이 관계대명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사실은. 천국중학교는 이번에 안 나왔죠.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이끌고, 자, 요렇게 자기 영역이죠. that이라고 하는 녀석이 완벽한 문장을 이끌고 자기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더 큰 문장에, 더 큰 문장 속 어디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명사절 그러죠. 특히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문장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겨? 주어가 너무 크니까 뒤로 빼버려요. 그죠?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는 경우도 이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주어가 너무 커. 그러니까 가주어 it을 쓰고 that이 물고 있는 문장이 뒤로 빠져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접속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 that뿐만 아니라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바로 whether가 있죠. whether. 이건 중요해요. whether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걸렸을 거고, 그죠? 이거 써봐요. 완벽한 문장이 걸려 있습니다. 또 whether는 도마뱀 꼬리처럼 or not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whether에 걸린 문장. 이 whether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whether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독해를 쭉 하다가 선택 문제로 that하고 whether를 줘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접속사를 알맞은 걸로 선택해라.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고 있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whether or not은 성격 태어날 때부터 얘는 뭐야?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니까 얘는 어디서도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어디든지 상관없이 보일 수 있어요. 알겠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그러니까 더 큰 문장 속에 더 큰 문장 속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중학교 때 우리가 whether를 배울 때 시험 문제 뭐와 연관이 됩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whether 대신에 누굴 쓸 수 있다? if를 쓸 수 있다. 기억납니까? 근데 이거는 혼동하면 안 돼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즉 이렇게 써봅시다.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동사가 목적어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목적어에 들어올 녀석이 좀 불확실해. 뭐뭐인지 아닌지로. 자, whether가 이끄는 조그만 문장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어는 여기까지였다예요.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자, 밑줄 친 whether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거 써봐라 그러면 if를 쓴다. 이때 if는 뭐야? 딱 이 경우에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는 명사절로서 인정받는 오직 유일한 경우예요. 그죠? 봐봐요. whether or not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 어디든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경우에 whether를 if로 바꿔 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야?
whether나 if가 막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와요. 자,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이거는 어법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목적어 첫 시작에다가 여기다 whether를 줬어요. 근데 아까 도마뱀 꼴이라고 말했던 요 or not이 뒤에 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or not이 붙어 있고 문장이 이렇게 와 있어요. 문장이. 자, 중요한 건 뭐야? 목적어의 영역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때는 whether를 if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때는 안 돼.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or not이 이렇게 팍 붙어 있을 경우에는 if를 갖다가 쓸 수 없다까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요거는 이제 딱 내신 문제로 나오기 좋아요. 아시겠죠? 내신 문제. 자,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하고 whether or not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명사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수업 시간에 잠 안 자고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만 약간 병행된다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수학이나 과학보다 훨씬 쉬워.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은 약속을 한 번만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that과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까지 보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이런 문장의 개념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구조를 모르는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대로 된 문장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명사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또 문장의 형태에다 그 녀석이 또 하나 있죠. 누구냐? 바로 자, 얘 큰 2번이에요. 의문사절입니다. 의문사절. 자, 의문사절은 중학교 때는 어떤 녀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냐면 간접 의문문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 네. 의문사절은 문장이 생길 때 어떻게 생겼어?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 처음부터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직접 의문문이 아니에요. 직접 의문문. 그래서 의문사절은 명사절이라고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더 큰 문장 속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다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디도 볼 수 있냐면 이 녀석이 전치사 바로 뒤에도 나와요. 얘가. 전치사 바로 뒤에 의문사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전치사의 목적어 노릇을 하려고요. 전치사가 있고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얘도 뭐요?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라는 말이 따라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의문사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쩔 때만 간접 의문이라고 부를까? 주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서는 간접 의문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봐봐요. 어떤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가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인 거예요. 그죠? 자, 의문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한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죠. I don't know who he is 이런 거죠. don't know의 목적어 자리를
박스로 쳐보니까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정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보였을 때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애를 간접 의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주어나 보어 자리. 그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Who he is does not matter. 이 문장 써봐요. matter to me. 이 문장 어떻습니까? 주어가 여기 있네요. 똑같이 who he is인데, 그죠? 그가 누구인지는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 누구한테? 나한테. 그죠? 근데 주어 자리에 놓여있는 이 의문사, 주어, 동사를 간접 의문이라고 부릅니까? 안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의문사 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간접 의문, 간접 의문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이것을 많이 봤을 거고 그냥 어느 자리에 들어와도 간접 의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문장 형태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남았냐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의문사 절까지 지금 봤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남았을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문장하고 동격의 대시 있습니다. 동격의 대. 관계대명사 what과 동격의 대는 중학교 때에도 물론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고1 과정으로 가서 독해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동격의 대는 which와 that을 두 개를 주고 선택 문제로 줍니다. 네, 그런 동격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명사절을 이끄는 녀석 중에서 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큰 세 번째가 바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왕따죠, 왕따. 그거의 what은 who나 which나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고 관계대명사 what은 어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뒷문장이 어떻습니까? 주어나 목적어 없어요. 뒷문장 불완전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what이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덩어리가 돼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명사나 부정대명사 따위를 꾸며주지 않고 더 큰 문장 속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잘 써보세요. 더 큰 문장 속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험에는요. 고1 과정부터 시험에는 어디에 나오냐?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영양가 있는 시험 문제를 예상해 보자면 전치사 바로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불안정한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충분히 나옵니다. 아까 전치사 바로 뒤에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의 의문사절도 들어올 수 있다. 또 전치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불안정한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다.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1 들어가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진짜로 듣다 보면은 문법을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소신 있게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기에도 좀 그래. 그죠? 용감하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쟤 뭐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목이 두려워서 질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겨울 방학 동안에 뭐이 정도는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가 더 많이 나와? 한글이 더 많이 나와? 한글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충분히 자기 걸로 컨셉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명사절이라고 인정받는 것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 존재감이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라 뭐냐? 동격의 대시입니다. 동격의 대. 동격의 대시 독해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참고 서적을 봐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봐봐요. 사실은 컨셉으로 따지자면 뭔 명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문장 속에. 근데 갑자기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대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만 딱 보면, 이렇게만 딱 보면 왠지 이런 구조로 생겨가지고 관계대명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건 뭐냐? 요건 중요합니다. 얘가 만약에 동격이라면 뒷문장이 어째? 뒷문장이 완벽합니다. 뒷문장이 완벽해. 그래서 보통 이 명사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the fact, 사실, 그 사실, that 이하라는 그 사실, 뭐 the truth, 이것도 사실 뭐 그런 말이죠. the fact나 the truth나 the result나 결과, 뭐뭐라는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명사들이 나오고요. 뒤에서 한 번 더 뒤에 자세하게 문장 형식으로다가 한 번 더 그 명사를 자세하게 서술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나 뒤에 대시 이끄는 문장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격의 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 요거 하나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다 대수를 줘요. 어때요? 명사가 있죠? 뭐뭐라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대다고 누굴 줘요? which를 이렇게 딱 줘요. 그래요, 그렇지? 자, 독해하면서 풀어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뭘 선택할 수 있어? 아씨, 이게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 이거 관계대명사 둘 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얘가 동격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뒷문장이 완벽하면 동격이고 뒷문장이 불안정해 보이면 관계대명사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동격의 대를 시험 문제로 내면 대다고 which 주잖아요. 뒷문장이 완벽해요. 이해 갑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명사적이다 라는 녀석을 낱개의 단어부터 시작해서 덩어리 그리고 문장까지 보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뭐가 나왔냐면 오늘 이렇게 많이 풀지는 못해요.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교재 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 문장 한번 봐보세요. 자, 교재 4페이지 첫 번째 문장. 자, 문제가 굉장히 유치하죠. 각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세요.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안 나오죠. 자, 근데 첫 번째 문제 봐봐. Everything that she touched turned to gol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늘 그 습관처럼 이야기하죠. 문장을 시작하는 깔끔한 명사나 대명사는 뭐다? 문장을 시작하는 깔끔한 명사나 대명사는 뭐다? 주어다. 알겠지? 이거는 나중에 자기 것으로 머릿속에서 확실해지면 안 해도 되는 작업이지만, 그죠? 이거 뭐예요? everything. 모든 것 부정대명사예요. 그죠? 문장을 시작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 이와 같이 부정대명사도 상관없어. 깔끔하잖아요. 전치사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걔는 뭘로 보고? 주어로 가요. 그죠? 구문이 확실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구문이 지금 조금 불안한 사람은 이렇게 좀 기초를 탄탄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everything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that 나와 있고요. that 뒤에 누가 나왔어요? she touched가 나왔어요. 그녀가 만졌던 모든 것 정도가 돼요. 왜? 봐봐. 여기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만지다라는 뜻의 동사 touched가 있어요. 근데 뭘 만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왜? 뒤에 바로 누가 나왔어요? turned가 나왔죠. 변했습니다. 아하, 얘가 동사군요. 누구의 동사입니까? 바로 이 주어의 동사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that부터 touched까지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관계대명사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이 동사의 목적어 안 보이죠? everything이었을 텐데 나가버렸어.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변했다. 뭘로 변했다? 금으로 변했다. 그죠? turn to gold. 주어를 지금 뭐 밑줄을 그어봐라 이런 것은 너무 원시적인 겁니다. 사실 주어 동사 조금 찾는다고 그러면 독해가 잘 될까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등급이 막 팍팍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적어도 무엇은 할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짜깁기 해서 창작 글짓기까지는 안 할 수 있겠죠. 최소한. 그죠? 그러니까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 봐볼까요? What's new always makes me happy. 이거 봐봐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요, what을 보는 순간 의문사라고 생각해버려요. What's new? 그 다음에 always makes me happy.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문장을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어째 깔끔한 명사나 대명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묶어요. What's new?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그죠? make에 뭐 보여요? s 붙어 있어요. 이거 이번 기말고사에 나왔죠? 주어 동사의 수일치도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what은 뭐예요? 관계대명사 what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것 중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불안정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죠. 봐봐요. what 다음에 동사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붙어 있어요. 이거 해석 어떻게 돼요? 주어 자리에 있는 녀석이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새로운 것. 주어 자리니까 새로운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새로운 것은 항상 만든다. 일단 동사를 잡았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늘 연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야? 동사 찾았어. 뒤에 명사나 인칭대명사 목적격이 너무 예쁘게 따라왔어. 이건 뭐야? 목적어야. 그죠? 나를 만든다. 좀 이상하잖아. 그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여기 형용사가 들어오네요. 그죠?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누구야? 목적어의 성질 상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형용사도 들어올 수 있고, 목적어의 신분이나 직업, 관계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명사도 들어올 수 있고, 또는 동사 비슷한 애들 나타나면 100%예요. 그죠? 동사 비슷한 녀석들 뭐라고 말해요? 준동사들이죠. 준동사. 그죠? 준동사들이 나타납니다. 동사 비슷한 녀석들이 나타나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이 동작을 행할 거예요. 그죠? 물론 수동의 관계도 놓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선생님 저는 목적어도 잘 못 찾겠고 목적격 보호는 더더군다나 못 찾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적어가 나왔는데 동사 비슷한 거 있다. 그럼 어째? 목적격 보호로 보고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를 쳐다보면 됩니다. 이번 시험에 이거 나왔죠? 5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갖다 쓸래? 원형부정사 갖다 쓸래? 과거분사 쓸래? 이런 이야기 물어보니까 폭망했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새로운 것.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반편성 배치고사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 요 주어 자리에 what이 있잖아요. 여기다 that 줘요. that. 그 다음에 slash 이렇게 하나 주고. 자, 이 둘 중에 누가 답이냐예요. 이 문장 만들 때 that is new냐 what is new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that으로 고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찍어서 what으로 골랐을 건데 친구들이 물어보죠. 요 what이 뭐냐 그러면 무엇이 새로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관계대명사로 접근 안 하고 찍어서 맞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that하고 what 주고 뭐가 답이냐 물어볼 수.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접속사 대시라면 뒷문장이 완벽해야죠. 벌써 완벽하지도 않아요. what 다음에 바로 동사가 쫓아오니까 불안정하죠. 새로운 것은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기쁘게 만든다 이런 뜻이군요. 자지 마세요. 지금은 그나마 대표적으로 간단한 문장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일에 자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금방 느낌이 옵니다. 구조가 어느 정도 자기 걸로 딱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재미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열심히라도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세 번째 문장 봐봐요. His criticism of the plan made her very angry. 여기 돼 있죠? 자, 뭐서부터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criticism 비평이에요. 비평, 비난이란 뜻이에요. 비난이란 뜻이에요. 나 여기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어부가 전치사라는 건 알아. 그제?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전치사면 습관적으로 왜? 영역을 나눠줘야 돼. 왜? 전치사는 앞에 있는 녀석하고는 콜라보를 절대 안 해. 그제? 뒤에 누군가가 있겠죠? 어부 뒤에 뭐 나왔어요? The plan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었어요. 플랜이 뭐예요? 계획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어부가 문 덩어리예요. 그 계획에 관한 그의 비난이에요. 어부는 뭐뭐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에 관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관한 그의 비난이 그럼 주어는 이제 이미 잡았어요. 좀 더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놓고 여기를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주어는 얘죠. criticism에 s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찾을 때 단수냐 복수냐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진짜 주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러면 동사 봐봐요. 어디 있어요? 인제서에 나오죠. made. 일단 동사로 잡습니다. 동사 뒤에 뭐 나왔어요? 인칭대명사 목적격 나왔어요. 깔끔하게 전치사도 안 붙었어요.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다시 angry가 나타났어요. 그녀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버렸어? 화가 난 상태로 만들었다죠. 뭐가? 그의 비난이. 그죠? 그 계획에 관한 그의 비난이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중학교 때는 여기다가 앵그릴리 막 이런 거 줘요. 그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사를 집어넣을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물어봤지만 결국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어째요? 문장의 형식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